지금부터 예비고3 국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의부터 제가 앞에 썸네일을 만들어서 좀 앞에 표지를 만들었는데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유치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무언가를 배워가는 저로서는 그게 좀 최선이라 좀 보기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오늘 배울 작품은 박일로의 죄송해요. 발음이 좀 꼬여가지고 선상탄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는 많이 중략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중략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교재에서 나와 있는 선상탄 수록 부분은 빈출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잡으시면 다른 부분이 나와도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작품 제목 먼저 보시면 선상탄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에 이 탄이라고 하는 글자는 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탄, 탄식.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말 그대로 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라고 보시면 되고,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배라고 보시면 돼요. 배. 그래서 작품에 나와 있는 선상탄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을 보면 배 위에서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가 선상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갑자기 왜 배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 있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개관을 먼저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갈래 먼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이 작품의 갈래는 아래 나와 있는 해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해제를 먼저 볼게. 선상탄은 박일로가 임진왜란이 끝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은 전쟁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전쟁 가사라고 설명을 해. 근데 이 개념은 현대 문학 중에서 6.25 전쟁과 같은 전쟁과 관련된 소설을 전후 소설이라고 부르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작한 것으로 왜구에 대한 적개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대. 또 임진왜란 이후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태평한 시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우국충정과 그리고 연군의 정까지 드러내고 있는 게 선상탄이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 생략된 부분이 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태평한 시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 교재에 수록된 부분엔 없지만 어떠한 식구 또는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해, 불, 양, 파라고 하는 시어가 나오면 태평한 시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일, 월, 광, 화는 조부조라고 하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나오면 태평한 시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중 하나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주제를 좀 먼저 볼게요. 주제는 임진왜란, 즉 외적의 침략에 대한 분노도 나타나고 우국충정, 나란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나온다. 여기 나와 있는 분노라고 하는 것을 얘들아 한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묶어서 알고 계셔도 되고 플러스 태평
아래 나와 있던 거 같은 말 평화에 대한 기원도 마찬가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죠. 특징 1번 고사를 인용하여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고사는 옛날 이야기 중국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한자어의 사용도 나타날 거고 여기서는 고사를 왜 인용했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화자가 느끼는 원망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사를 인용했대. 즉 고사를 인용하여 같은 말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왜고에 대한 적개심을 직설적 같은 말 아래 나와 있죠. 여기 직접적. 직설적이라는 말과 직접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몇 가지 추가해서 갑시다. 3번 이 작품은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4번 이 작품도 마찬가지 다른 작품처럼 서리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서리적 표현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효과도 가지고 와요.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효과. 그리고 5번 이 작품은 현실 그리고 화자가 상념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것을 상념이라고 해요. 골똘히 생각한다 이런 것을 상념이라고 하고 또 현실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보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니까 얘들아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응용해 본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나와도 맞는 말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선상탄의 큰 틀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는 대략적으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시어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늙고 병든 몸이라고 하는 건 아래 보세요. 늙고 병든 이 몸이라고 나오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킬 테고 늙고 병든 나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 될 거고 이어서 볼게요. 주사로 보내시어. 주사라고 하는 글자는 네모 쳐볼까요? 주사가 아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아 수군의 통주사 즉 수군을 관장하는 벼슬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즉 주사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의 직분 같은 말 직책을 우리는 알 수도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을사년 여름에 즉 선조 38년 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을사년 여름이라고 하는 거 묶어보시면 이 부분은 화자가 수군으로 임명된 시기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아 수군이라고 하는 것을 주사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임금이 나에게 어떠한 직업 또는 어떠한 직분, 어떠한 직책을 맡긴 시기가 을사년 여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동역에 내려오니 즉 여름에 부산진으로 내려왔으니 그럼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은 진동역이라고 하는 부산이 되겠죠. 국경의 요새에
병이 깊다고 앉아있으랴 라고 나와있는 이 부분 가로 한번 쳐볼까요? 현대어풀이 보자. 변방, 즉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요새,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에 와서 내 몸에 병이 깊다고 앉아있으랴, 앉아만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전쟁으로 나라의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은거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우국충정의 태도 같은 말, 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이거는 배경지식처럼 알고 있으면 좋은 거라서 봐봐. 병이 깊다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왔는데, 공부를 안 하시면 이 병이 깊다고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마치 진짜 아픈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병이 깊다고 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즉 조선시대 때 가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관습적 표현이야. 그래서 정말 어디가 아프다란 표현이 아니라 빠져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대면 수업하게 될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단순하게 병이 깊다, 화자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어서 볼게요. 일장검 비스듬히 차고, 한 자루의 긴 칼을 비스듬하게 옆에 차고 병선에 감이 올라 군용 선박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올라서, 이어서 갈게. 두 눈을 앞에 열어보실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그럼 이 대마도에 누가 있어 얘들아? 나쁜 외적, 일본 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적 같은 말, 외구에 대한 화자의 적개심이 표현된 부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만 놓고 보기엔 선생님 좀 애매한데요? 그러면 괄호를 여기서부터 열어도 상관없어요. 결국 칼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군용선박, 싸우기 위한 군대의 배에 올라타고 눈을 뜨고 대마도를 본다. 이렇게 가로를 하시는 게 이게 더 맞겠네요. 이렇게 가로를 쳐보시면 외적, 외구에 대한 화자의 적개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는 화자의 분노가 드러난다. 더불어 이 부분을 가지고 화자의 적개심,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입니다. 칼 차고 눈을 부릅뜨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람을 쫓아가는 황혼은, 황혼 아래 보세요. 전쟁의 기운이라고 나오죠. 그럼 결국 황혼이라고 하는 건 피폐하게 만드는 거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될 거고, 근데 잘 봐. 바람을 따르던 누런 구름, 즉 전쟁의 기운은 원근에 쌓여 있고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전쟁의 상처 또는 전쟁의 폐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다, 해소되지 않았다. 아득한 창파,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일세. 긴 하늘과 같은 빛을 띠고 있구나. 선상에 거늘면서 예와 오늘을 생각하고, 즉 배위를 서성이며 옛날과 오늘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갈게요.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헌원씨를 애달파하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헌원씨. 현대에 풀어볼까? 어리석고 괴로운 생각에
헌원 씨를 원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나오죠. 여기까지 됐지. 이건 잘 봐. 제가 지금부터 빨간 색깔로 밑줄 치는 게 몇 개가 나올 텐데, 빨간 색깔로 밑줄 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부분들을 빨간 색깔로 색칠을 할 텐데 빨간 색깔로 밑줄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배와 관련하여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들을 빨간 색깔로 칠할 거야. 그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외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배와 관련해서 화자가 어떤 사람들을 까고 있지?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거는 본문 먼저 보고 추가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자. 대양이 넓고 큰 바다는 넓고 아득하여 천지를 둘러 있으니 온 세상을 두른 것 같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었으면 풍파 만리 밖에 어느 오랑캐가 엿볼런가.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 만리 밖에 어느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엿볼 수 있었겠는가? 가로 닫아볼까요? 그럼 이 부분은 결국 배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바로 헌원 씨를 원망하는 이 이유가 되겠죠. 됐죠? 그럼 아까 했던 거 이어서 보시면 결국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배와 관련해서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들이 나올 거야. 그럼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가 되냐면 외적에 대한 분노도 표출할 거고요. 분노도 표출할 거고 전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는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 고사를 인용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오랑캐는 나쁜 놈이니까 세모 쳐야지. 이어서 볼까요?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비롯하였는가?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는가? 만세천추의 끝없는 패가 되어 아주 오랜 세월에 끝없는 패단이 되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끝없는 패단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전쟁의 수단 또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지. 넓고 넓은 이 세상에 만백성의 원한을 사는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즈버. 그리고 얘들아, 이 어즈버라고 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감탄사야. 깨달으니 또 누구의 탓을 합니다. 진시황의 탓이로다. 그럼 진시황도 마찬가지. 아까 위에서 봤던 건 헌원 씨처럼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이 진시황이 되겠지. 그럼 진시황과 관련된 건 아래 나와 있는 해석의 덤을 봅시다. 헌원 씨는 배를 처음 만든 전설의 황제다. 한편 진시황은 배를 만들진 않았어. 불로불사하기 위한 약을 찾으려고 수많은 어린이들을 배에 태워 동쪽으로 보낸 황제다. 약은 찾지 못했고 이들의 후손이 외에 선조가 되었다고 전해진대. 그럼 당연히 화자의 입장에선 이 진시황이 약을 찾으라고 보내지 않았다면, 가정하는 거야. 약을 찾으라고 보내지 않았다면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진시황도 원망하고 있다고요. 너 때문에, 너가 보낸 애들 때문에 후손이 외의 선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잘못이 있어.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배 비록 있다 하나 비록 배가 있더라도 외적이 아니 생겼던들, 즉 외적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결국 이 부분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진시황과 관련된 부분을 적용시키시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일본의 대마도에서 빈배 절로 나올 것인가? 일본의 대마도에서 빈배가 저절로 일본 대마도에서 빈배가 저절로 나타났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진시황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누구의 말을 고지 듣고서 진시황은 누구의 말을 고지 듣고서 동남동녀를 들여다가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해중 모든 섬에 바다의 모든 섬에 도적을 남겨두었나. 이 도적도 마찬가지 화자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대상이 되겠죠. 통분한 수치가, 즉 나의 원통하고 분한 수치가 중국 땅에 미치도다 라고 나오죠. 중국의 땅까지 미치는구나. 이 부분은 얘들아 잘 봐. 원통하고 분한 수치는 내가 느끼는 거야, 조선에서. 근데 이게 중국의 땅까지 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중국의 문물이나 사상을 따르려고 했어, 조선에서. 그러한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모화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 그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고, 뭐 또 다른 사람은 외적 때문에 중국 역시 피해를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됐죠?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요? 불로장생한다는 불사의 약을 얼마나 얻어내고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 곳.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는가? 남과 같이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모르겠네. 즉 약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낸 일이 정말 유익했던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진시황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됐죠? 넘기기 전에 얘들아, 아까 제가 빨간 색깔로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이제 배와 관련해서 화자가 비판한다. 생략된 부분 중에 서, 불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면 얘도 헌원씨랑 진시황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서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면 헌원씨와 진시황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생략된 거라서 알고 계시면 유용한 배경 지식이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넘어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얘들아 중요한 게 나와. 중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략 부분에서 가장 빈출되고 많이 나오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략 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인식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배반낭자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배반낭자, 배가 과거에는 풍류의 수단이어서 긍정적이었어. 그런데 대검 장창이라고 하는 시어를 바탕으로 배가 오늘날 또는 이 작품이 쓰여지던 시기에는 전쟁의 수단이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배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 드러나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사용된 설명 방식도 자주 나와요. 대꾸도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대조도 쓰이고요, 사물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대유법도 쓰이거든요.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내려가서 볼게요. 때때로 머리를 들어 라고 나오는데요.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며, 이 북쪽은 부산에서 북쪽을 보는 거니까 오늘날 서울을 바라보는 개념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선 한양 즉 임금이 계신 곳 바라보면서 어지러운 세상에 늙은이 눈물 짓네. 어지러운 조선의 상황을 걱정하는 늙은이가 눈물을 흘린대. 그럼 결국 어지러운 조선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될 거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나와 있으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즉 우국지정이 드러난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우리나라 문물이 한당송에 지랴마는,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뒤지겠냐마는, 즉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될 거야. 결국 우리나라 문물은 중국의 문화에 뒤지겠어? 뒤지지 않아.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또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구절이 될 거고요. 또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 국운이 불행하여 외적의 흉한 침략 같은 말 임진왜란이 되겠네. 망고의 그 원한을 못 씻어버렸거든. 망고의 그 원한도 마찬가지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끝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니까 아직까지도 그 원한이 남아있겠죠. 오랜 세월 동안 그거를 좀 해소하기가 많이 어려웠으니까. 이어서 볼게. 100분의 1가지도 못 씻어버렸거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아직 100분의 1도 씻어버리지 못했는데, 그럼 위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연결해 볼까요? 우리나라 문물이 굉장히 뛰어난데 국운이 불행해 망고의 원한 씻어내지도 못해 100분의 1가지도 못 씻어버렸어. 그러니까 화자는 우리나라 문물이 뒤처지지 않는데 외적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말하는 원통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몸이 무상한들, 내 이 몸이 변변치 못하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궁달의 길이 달라. 신하와 임금의 신분이 서로 달라서 못 모시고 늙어간들, 임금을 모시지 못하고 늙어간다고 한들 그 다음 주제어가 나와요. 우국단심이야 어느 때 잊겠는가. 나라에 대한 걱정과 임금을 향한 충성이야 어느 때라고 잊을 수 있겠는가.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가 되겠죠. 서리적 표현, 서리법.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어 부분이 될 거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임금을 향한 충성도 표현하고 있는 우국단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아직까지도 발음이 꼬이네. 여기까지가 선상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선상탄은 굉장히 요약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문을 좀 길게 보실 때는 제가 중약 부분에서 가장 빈출되는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빈출되는 것도 아니고 볼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라도 기본 배경 지식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